출성투 후반부 당장사로 이어갑니다. 네, 뉴욕 증시 복귀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죠. 간밤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국제 유가의 급락세였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5%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년 만에 최대 1일 하락률을 간밤에 나타내게 됐고요.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빅테크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자리를 하면서 시장을 움직였고요. 주요 특징주들입니다. 일단 반도체, TSMC가 4%대 급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화웨이 칩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으로 현재 미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지난주 화웨이 TSMC 창업자의 자유무역 관련한 발언으로 인해서 투심이 함께 저하됐고요. TSMC의 자매 기업격인 엔비디아 역시 0.7%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틀 연속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다이와가 목표가를 $285로 상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다만 도이체 측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과장됐다. 그러면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코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2.5%의 하락. 장 마감 후 포드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실적 수치 자체는 양호했습니다만 연간 이익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제시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5%대의 급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밤에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가의 흐름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통은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진정세를 띠기 마련인데 간밤에는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4.6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면서 4.27% 수준을 현재 가리키고 있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장은 다른 재료보다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어떠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포착됐는가? 일단 가상화폐 쪽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 급등, 또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치코인이 11%의 강세.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홀딩스, 코인베이스 등의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한 오름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트럼프 관련주들로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21.6%의 급등, 그리고 럼블, 트럼프 미디어의 제휴사로 알려져 있는 비디오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14%의 급등세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들 오늘 시세를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잠시 후 희재 앵커와 정리를 해보시죠. 자, 갈수록 심해지는 미중 갈등. 오늘 챙겨봐야 되는 뉴스가 하나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인데요. 이 미국 재무부가 최첨단 기술의 중국 투자를 막기 위한 최종 규칙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투자를 할 수 없게끔 전면적인 통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최종 규칙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가 엄청난 폭등세를 그려왔고 간밤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온큐가 5%, 리게티 컴퓨팅이 23%, 퀀텀이 17%대 3개월 추이도 옆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게 된다면 그리고 투자가 막히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그 포텐셜 펀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러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증시에서 이 이슈가 갖는 어떤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센티먼트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소식으로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원전,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수혜 기대감 자리하면서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등의 종목들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항공, 델타항공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있었던 IT 대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유가 급락, 비용 절감에 따른 효과로 각종 항공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애플, 사실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애플 관련주들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슈를 챙겨보는 차원에서 챙겨드립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오늘부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폰 유저들이 참 불편했던 게 통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점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통화 녹음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밤 주가는 0.9%의 상승. 그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리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앨범알의 주가가 5% 급등했으니까요. 리튬 테마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어제 우리 분위기를 본다면 오늘장의 상승 기조를 더 이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간밤 미 3대 지수도 소폭이나마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더 갖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한 0.8%가량 내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반락하게 될지 연속성을 갖고 올라가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분위기 보시다시피 좋았고요. 1%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3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거의 4% 가깝게 올랐죠. 지수 견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2610선을 시원하게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의 강세 움직임이 코스닥을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지수 거의 2% 가깝게 올랐네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담은 건 2차 전지 바이오로 집중이 됐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전체 시장은 팔았는데 또 반도체 전체를 담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샀고 화학, 철강, 기계 같은 시클리컬 종목들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어제 이슈는 삼성전자를 34거래일 만에 담았다는 것, 그리고 소부장단이 같이 움직였다는 것. 2차 전지가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테슬라발 훈풍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IRA 세부 가이던스가 확정된 게 지난 금요일인데요. 그 이후로 오히려 가이던스가 명확해지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이 되더라도 여기서 IRA를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 물리적으로도 공화당 의원들 안에서의 또 찬성을 받아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확정 가이던스까지 통과된 가운데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속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완화되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바닥권에서 오래 쉬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이런 분리막 쪽까지 들썩였네요. 원전 신재생 여전히 좋습니다. 에너지라는 큰 틀 잠시 후 뒤에서 여쭤보게 될 텐데요. 살펴보게 될 텐데요. 빅테크의 SMR 투자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한전의 사우디 수주 기대감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이 내용에도 같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카자흐스탄 쪽에서 원전 관련된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ESS 쪽까지 같이 들썩였습니다. 넘어가서 본다면 오늘도 삼성전자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오른 이 기조, 또 다른 디커플링이 진행되는가 아니면 하이닉스가 그동안 20만 원까지 올라온 데 따른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가 드디어 나올 것인가. 사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어제 괄목할 만한 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에서 들어왔고 삼성전자에 대한 89억 원 소규모지만 일단은 33거래일 만에 매도가 좀 멈췄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기관도 적극적으로 담았고요. 드디어 멈춘 이 신저가의 움직임. 역사적 밸류에이션 바닥권에서 외국인들도 여기에 동감하는지 그렇다면 PBR 1배 미만에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지 보셔야겠고요. 어제 이 뉴스도 아마 일정 부분은 한몫을 했을 겁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 조건부 승인 나왔다. 매번 다른 쪽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투자자들 여기에 크게 반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부에 더 반응하는 모습이 주가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진 보셔야겠고요. 다만 간밤에 나온 내용으로는 지금 25일 트럼프 후보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칩스법 상당히 나쁜 거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TSMC나 우리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 하는 기업들이 좀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줄 필요 없고 관세랑 법인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우리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 아마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게 될 거니까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될 거다. 칩스법은 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그닥 효과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칩스법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워낙 좋지가 못하잖아요. 고객도 유치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더 걸림돌이 생기고 하이닉스도 6,2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겠다고 약속한 상황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6배나 더 많은 보조금입니다. 칩스법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이 불공정한 거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호황제가 맞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오늘 방향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IT 투톱만큼이나 중요한 소부장단의 움직임, 최근 하이닉스와 같이 올라온 HBM 종목들, 어제도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움직였던 몇몇 소부장단의 움직임들이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DI는 개별 공시 있었고요. 드디어 1,000억 원 넘는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핌 관련주도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지능형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 말고도 연산할 수 있는 지능형 메모리 핌이 HBM 시대에서 더욱더 HBM을 똑똑하게 만들면서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메모리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력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일 텐데 아직은 상용화까지 조금 더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조금 먼 기간을 잡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CXL만큼이나 그 대체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AMD, 자일링스, 국내 총판사인 매커스가 핌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했었습니다. 지금도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전체적으로 소부장단을 자극할 수 있는 뉴스는 아무래도 31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이 소부장에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승 움직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력해졌죠.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매크로가 흔들렸던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금리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긴 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섹터에 조금 더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타격 덜 받고 다른 섹터들이 더 움직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시장을 흔들기보다는 관련한 섹터들의 움직임, 커플링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쪽은 전력 쪽입니다. 원전, 전력, 뉴스케일 파워 20% 가깝게 급등했고요. 트럼프 미디어도 두 자릿수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체리앵커가 전해드렸다시피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된 세부안이 발표가 되면서 내년 1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칩스법 확대할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제 꿈틀거렸던 히토류 관련해서도 움직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언제든 뒤바뀔 수는 있지만 움직임 같이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넘어가서 봤을 때 안팎으로 전력 내러티브, 앞서 전력, 원전과 전력이 같이 미시장에서 움직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원전주죠. 최근 고공행진합니다.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0% 가깝게 뛰어 올랐는데요. 유럽의 SMR 산업연합 선정 9개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트럼프 후보의 지금 원전주가 또 하나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너지 비용 낮추기 위해 트럼프 후보는 꾸준히 관련 정책을 영위할 건데 여기에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화석 연료와 SMR을 활성화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아마도 원전, 특히 SMR 관련 종목들이 그 수혜주로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원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뉴스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풍력 네스트라 에너지가 3분기 영업
기업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수주 잔고 증가하고 있다. 어제 태양광, 풍력, 우리 시장에서도 신재생 쪽들이 들썩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해리스 수혜주였던 2차 전지와 신재생이 흔들렸다면 어제는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이 연속성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테슬라 최근에 다소 좀 아쉬웠던 실적 안에서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는 쪽이 바로 ESS입니다. 전력 내러티브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쪽 아직은 캐즘을 넘어설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이 EV의 빈자리를 채운 건 바로 효자 ESS다. 이 때문에 이 매출 성장으로 전체 매출 QOQ 대비 12% 증가를 나타냈다. 어제 이램, SK 이터닉스 모두 다 급등 시세를 펼쳐냈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도 꼽히지만 ESS, 액침 냉각에도 같이 사업 다각화로 꼽히고 있어서 이 종목이 최근 5,000원에서 8,700원에 70%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시세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대세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지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개장 전 주목할 뉴스입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이제 미국 빌보드 핫백 8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빌보드 등장하게 된다면 몇 위일까 관심이 컸었는데 8위네요. 지금은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YG 플러스도 보합권이거든요. 지금의 움직임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오늘은 세론일지 보셔야겠고요. 에브비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하는 알리아다를 인수한다. 이 소식에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종목들 다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유바이오, 로직스까지 급등 시세 나오고 있어서 이 움직임까지 개장 중계 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